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미주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3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LA는 여전히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섞여 있는데요. 비구름 사이로 가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햇살과 푸르름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김종의 시인은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쳐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이겨내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도깨비 뉴스 232호에서는 조용히 지나갔지만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1968년 LA 엠베서더 호텔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가 암살당합니다. 형이 암살당한 지 5년 만인데요. 암살범은 팔레스타인계 요르단 사람인 시르안입니다. 그는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가석방을 요구하지만 그때마다 거절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5년이 지났습니다. 시르안의 나이도 이제 78세입니다. 2021년 2명의 캘리포니아주 가석방 심사위원은 그의 가석방을 권고합니다. 이전까지 15번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되고 처음으로 가석방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는 그가 공공안전에 현재 위협을 준다며 그 결정을 번복합니다. 시르안은 3년 안에 다시 가석방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일 샌디에이고 소재 RJ 도노반 교정시설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그의 가석방 요청은 또 거부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서에서 가석방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수십 년간의 감옥 생활 후에도 시르안은 자신을 로버트 케네디 연방상원의원을 암살로 이끈 결함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면서 시르안은 그가 과거에 행한 위험한 결정과 똑같은 형태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 주지사는 또 시르안의 부족한 통찰력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는 그가 저지른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에 대해 말이 바뀌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르안은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972년 사형 선고가 위헌이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시르안은 이전에 알코올 과다 소비로 인한 기억 상실증을 주장하고 공개 재판에서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 언론은 이번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요. 주류 언론에서는 이번 가석방 거부와 관련해 너무 지나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가석방 거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케네디 전 연방상원의원이 생전에 추구했던 사법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연방법무장관을 지낸 케네디 전 의원은 재소자 인권 향상과 사법당국의 과잉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데요. 1963년 흉악범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사용했던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엘커트레츠 섬 교도소 폐쇄 결정을 내린 것도 케네디 전 의원의 법무장관 시절이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시르안의 가석방을 막고 있는 것은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차차기 대선 주자를 꿈꾸고 있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케네디 가문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에 서명할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약 2년 전 소환 투표를 치를 정도로 정치적으로 흔들렸던 상황과 앞으로 치러야 할 대선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면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는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죠. 뉴섬 주지사는 개인적으로도 케네디 전 의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애정과 향후 정치적 야망이 걸린 사안에 쉽게 서명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해 케네디 가문은 모든 경로를 통해 반대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케네디 전 의원의 부인인 에델 여사와 자녀 6명은 바로 직전에 가석방 권고 결정이 나왔을 때도 뉴섬 주지사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케네디 전 의원은 에델 여사와의 사이에 11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11번째 자녀는 케네디 전 의원이 사망한 뒤에 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케네디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비춰지는 이름인데요. 동전의 양면같이 한편으론 동경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비판의 도마에도 자주 오릅니다. 지난주 도깨비 뉴스 231호에서 살인자의 새 삶, 희생자야 가족의 고통을 살펴봤었는데 케네디 전 의원 가족에게도 살인자에 대한 용서는 아마도 끝까지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바비 케네디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형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 면도 없지 않은데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한 조언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특히 소수민족과 유색인종, 가난한 사람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의감이 남달랐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살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였고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3층 공연장 내 18세 미만 청소년 공연을 금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한국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한인 공연단체는 지나친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문화원 측은 청소년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입 전형이 크게 바뀌면서 한인 학부모를 겨냥한 고액 대입 컨설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입 준비 학원이나 컨설턴트는 최근 수년간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성적이 떨어진 자녀의 명문대에 진학에 불안해하는 학부모에게 합격 보장을 내세우며 컨설팅 비용으로 최고 수만 달러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학생의 과목별 학습 지원, 대입 지원서를 채울 특별활동 내용 구성, 에세이 작성 지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프로그램 비용이나 후원금까지 받아서 착복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미국도 대학 들어가기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가 되면서 학부모들의 주름도 깊게 패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LA에서 자주 공연을 갖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K-팝은 아이돌 노래라는 공식을 깨고 트로트를 통해 K-팝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지난 2월 11일과 12일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임영웅이 첫 해외 공연으로 LA 돌비 시어터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가졌고요. 트로트계의 꽃이라 불리는 홍진영은 오는 11일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시어터에서 공연합니다. 이외에도 김호중, 박현빈, 남진 등의 콘서트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주류 언론들도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며 각종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한과 흥이 K-팝과 트로트에 모두 한 뿌리로 담겨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가수와 공연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과 미주중앙일보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적기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대한항공이 3개사 중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외의 결과인데요. 1위도 예상 밖으로 지난해 10월 말 LA 인천 노선에 처음 취항한 에어프레미아가 차지했습니다. 총 743명이 참여해 이 중 33.5%에 해당하는 249명이 에어프레미아를 선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31.6% 23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9.2%인 68명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25.7%에 해당하는 191명은 상황에 따라서 항공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시장을 넘볼 경쟁사가 없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은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병가지 상사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 인근 가디나 지역 대형 한인교회에서
20년 넘게 전도사로 재직해온 한인 가장이 가족을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디나 경찰국은 3일 오후 11시쯤 172가와 댄커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한인 조셉 정 씨가 부인 정이영 씨와 딸 알리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정 씨의 본인도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는 조사 결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가 다툼 끝에 남편이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성격이 활달했고 교인들과도 잘 지낸 것으로 알려져 교회와 이웃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 하늘나라에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 뉴스 232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다음 호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